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적어도 700%는 갔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뭐 미국이 맨날 부채 국가다 뭐다 하는데 미국의 부채는요, 중국같이 이렇지 않아요. 중국은요, 지금 지코가 석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 국가예요.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라고요. 그 중국은 부채를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유로화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결국 갚을 때 화폐는 달러예요. 근데 미국이 달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그 다음에 저 유로화로 부채 갚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달러로 환전해서 갖고 와. 제가 정말 뭐라고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가슴이 다 떨립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실 분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 때문에 77범이라는 정가를 가신 호국의 전사, 호국의 영웅 지만원 박사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에 무슨 큰 개가 있는가 보죠? 근데 그 개가 좀 미쳤나 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하나예요. 지금 요새 텔레비 켜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텔레비 안 봐요. 근데 오직 보면 뉴스타운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텔레비를 보면은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6.25가 났어요. 6.25가 났는데 인민군이 서울로 파죽지세로 쳐들어왔어요. 의정부까지 다 점령돼서 풋소리가 펑펑 났어요. 서울 시민들 애국지사들이 전부 이 한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방송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진하고 있습니다.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한강에 나왔던, 한강을 건너려고 나왔던 애국자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5월 28일 11시 30분에 서울이 점령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간 애국자들이 전부 인민정부위원회 완장을 찬 빨갱이, 동네 빨갱이들한테 빨갱이들이 인민군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애국지사가 다 죽은 거예요, 6.25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언론은 빨갱이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3번에 걸쳐서 숙군 작업을 했어요. 군에 있는 빨갱이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남아가지고 공비토벌 총사령관 송건영이라고 하는 놈이 인민군이 오니까 옷을 갈아입고 인민군 사단장이 됐어요. 6.25 때도 이랬어요. 지금은 더해요. 이 언론 믿다가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방송 보지 마세요. 방송 보지 마세요. Do you want to learn to draw and create amazing artwork that will wow everyone around you? Right now, Udemy has online drawing courses that will give you the skills you need to create beautiful. 지금 저희가 작년 3월 10일에 있었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석유의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 북한에 추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면서 석유 외에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 북한에 추가 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회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받은 관세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달간 115톤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이 북한으로 반출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유엔 제재 예외 승인 전 물품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한국통일부는 연락사무소의 필요 물품이라며 제재 훼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5월 말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새 유엔 주재 대사인 김성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비자 문제는 기밀 사안이므로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의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다루는 상원 의원들은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은 모두 러시아의 기업과 선박입니다. 러시아의 프리모레 해양 물류 주식 회사와 구존 해운 주식 회사이며 이들 두 회사가 공동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패트리어트와 벨라 등 선박 6척도 포함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올해 초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선박들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북한 선박들과 환적해서 어떤 물품이든 북한을 들고 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한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지 6일 만에 추가 독자 제재 조치가 나오자 금융 제재를 다루는 상원 의원들은 환영했습니다. I hope we reach a time when North Korea completely gets rid of its nuclear weapons and its ability to make nuclear weapons. 추가 제재 발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look at whether or not we're capable of doing more, whether or not they're being implemented appropriately, or what else might be done. 의원들은 추가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과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외국 나갈 때 어디 간다 얘기 안 하고 몰래 갑니다. 어쨌든 요즘 이제 와서 이제 한국도 이제 슬슬 여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확실히 한국이 조금이라도 산이 많아서 그런지 와도 그 볼 때가 참 많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 중에 저희가 대구로 오게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연구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죠. 스키 타이 연구를 하다 보면 신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대통합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때니까 신세 한탄하는 거는 조금만 하고 빨리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렇게 사드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뭐라 해야 될까 국무회의 중역들이
중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협의합니까? 국방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중국하고 협의해요? 우리가 무슨 중국이 황제국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중국에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런 생각이 일반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 유출시킨단 말이에요. 기술 유출. 삼성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LG, 그 다음에 SKT, 뭐 LG U+ 등등 많은 중역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 기술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내두고 있단 말이에요. LG U+의 이사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통신업체 서버에다가 화웨이 제품 집어넣었죠? 화웨이 제품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백도어가 있어서 해킹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핸드폰은 지금 중국이 마음만 먹고 해킹할 수 있어요. 왜? 화웨이 제품 쓰니까. 화웨이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다 꼈더니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해킹 시스템을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거랑 똑같죠? 인공지진이랑. 그러니까 인공지진 맞는 거예요. 근데 자연지진 같은 경우는 P파가 오고 이게 쭉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파가 오면서 크게 흔들려요. 이게 9월 23일 날 있었던 풍계리에서 있었던 진원지 0m의 지진이에요. 자연지진. 근데 보면 이상하게 뭔가 인공지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물론 진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2점 얼마, 3점 얼마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핵폭탄이 터진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폭발한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 규모로 봤을 때 핵실험은 아니다예요, 결론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게? 자연지진도 아니고 핵실험도 아니다. 그 일반 폭탄 터진 거네?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원인은 이게 최종 발표는 공식적으로는 자연지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해요. 근데 마침 그때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비원비라는 폭격기가 왔었습니다. 혹시 어저께 거기 그 에어쇼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성남 비행장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재밌습니다. 물론 저도 못 봤어요. 저는 발표 때문에 가서 첫날 발표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봤는데, F-22와 F-35가 착륙해 있더라고요. 이번 전시회 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단 한 번. 왜 그랬을까 합니다. 왜? 응? 그 짧은 기간 동안 범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범인을 찾아냈다면 공격도 안 당했겠지. 뭐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뭐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여기 왜 공격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는. 여기가 제가 지도 색깔을 해놨는데 여기가 북부동맹이라는 데고 여기가 파슈툰족이 있는 탈레반 정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걸 다 아프가니스탄에 통합하고 있었죠. 탈레반 정권으로. 하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중국과 이란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영토가 아프가니스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스나 석유 파이프라인을 뚫으면요. 중국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중국이 북부동맹군을 지원해 줍니다. 러시아도 또 지원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소련하고 미국이 싸웠던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북부동맹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요. 왜? 다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다른 계산. 응? 북부동맹의 민족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니죠.